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바빠서 그러는데 주차 좀 부탁드려요. 택배를 경비실에 뒀다는데 좀 가져다 주세요. 아직도 경비원께 이런 부탁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그동안 경비원들이 각종 허드렛 일, 부당 업무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 이어졌죠? 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법을 바꾸었다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그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 경비원을 상대로 폭언을 한 사건, 그 기사화도 많이 돼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앞으로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러한 행동 맡길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는 낙엽 청소, 제설 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및 감시 등입니다. 또한 도난이나 화재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와 택배 우편물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업무는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주차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데요. 택배 물품 배달 같은 개별 세대가 해야 하는 업무 수행은 업무에서 제한됩니다. 또한 건물 내 청소, 도색 제초 작업,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원이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또 범위 안에 있는 업무라고 해서 모든 업무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별 상황을 고려해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됩니다. 관리주체는 근로계약서 범위 외의 업무를 쓸 수 없습니다. 범위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등 시행령을 위반하는 입주자, 관리주체는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거쳐서 미이행 시엔 최대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비업체는 또 경비업 허가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서 그 경비하시는 경비원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비원의 처우 개선이 정말 이루어지고 입주민의 이런 갑질 사라지는 상생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혼 가정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좀 체감이 되시나요? 네. 예전에 비해서 이혼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져서 이혼 또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재혼 가정도 이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혼 후 이혼 문제로 간혹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경우에 혼인 당사자들 간 갈등도 이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정작 이제 재혼 배우자와 전혼 배우자 자녀들 간의 갈등이나 내지는 간혹 이제 사별이나 이혼한 사람과 결혼한 이제 배우자의 경우에 그 배우자가 재혼 후에도 현 배우자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전혼 배우자나 전혼 배우자 부모님과 이제 연락을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이제 전혼 배우자의 부모님이 현재 재혼한 배우자의 결혼 생활에 이제 간섭을 해서 갈등이 생겨서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또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면 완전히 결별하기가 어려워서 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재혼 가정과 관련된 사연 만나보고 김선영 변호사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직장 동료인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처음엔 면접교섭으로 아이도 만났지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새 가정을 꾸리더니 아이 안부도 묻지 않고 현재까지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지금 남편을 잘 따르고 좋아했고 전 남편과는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이라 아이에게 남편이 새아빠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아이는 친구들이 왜 아빠랑 성이 다르냐고 묻는다며 아빠가 내 아빠 아니냐고 질문을 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힘들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 못한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아이 성을 현재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아요. 정말 재혼 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혼 후에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연 주신 분이 말씀처럼 아이의 성을 엄마나 재혼한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할지 좀 궁금하네요. 예, 우리 민법이 그 성본 변경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네. 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그 민법 제 781조 제 6항이 그 자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네, 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부모나 또는 그 자녀 본인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바꿀 수가 있군요. 네, 네. 다만 이제 일정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본 변경을 반드시 허가하지는 않고요. 아,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이제 우리 법원은 어떤 경우를 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법원의 기준을 보면 그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해서 네. 자녀 또는 친권자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를 하되 먼저 자녀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녀의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 자매 등과 유대관계의 단절, 그리고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불이익의 정도를 이제 비교 형량에서 심리한 다음에 자녀의 입장에서 두 가지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 형량에서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뭐 허가를 하기도 하고 불허가를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네. 자녀가 이게 필요한지 네. 학교 생활이나 이런 네.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는지 네. 그래서 자녀의 이익이 있는지를 보고 네. 또 이제 반대로 또 이 성을 바꾸게 되면은 이제 친부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 네. 또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생길 수 네. 있으니까 네. 그런 불이익을 두 개를 비교 형량을 해보고 네. 그래도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네. 이제 이랬을 경우에 네. 허가를 한다는 네. 거군요. 지금 그러면 사연같이 아이가 새아빠를 친부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성이 다른 이유로 힘들어한다며 어떻게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사례처럼 아이의 친부가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정, 그리고 네. 연락이 안 된 사정이 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참작 사유가 당연히 될 수가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학교 생활에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점, 그리고 현재의 남편과 아이가 이제 유대감이 잘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기초로 그 성본 변경을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안 되는 사례도 있습니까? 네, 뭐 최근 이제 판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혼한 지 불과 1년이 안 되고 자녀의 나이도 불과 1살이 안 된 상태에서 여성이 이제 남편이 너무 싫으니까 자신의 성으로 자녀의 성본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이 사건 본인이 아직 너무 어려서 그 성본 변경에 관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그리고 그 모의 성본과 자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일반적이어서 그렇게 엄마하고 성본이 다르다고 해서 아이가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현재는 이제 후주제가 폐지되어서 호적의 개념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가본을 그 모의 성가본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아이와 아버지의 친부 관계는 계속 유지가 돼서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아이 아버지가 그대로 친부가 기재되는 점, 그리고 그 여성이 좀 나이가 어린 경우였던 것 같아요. 네. 여성의 나이에 비추어서 재혼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서 그 현 시점에서 아이의 성가본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성으로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춰보면 조금 남녀 평등 측면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아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아빠로 바꾼다는 것도 아니고 엄마의 성으로 바꾼다는데 그 부분을 기각을 했군요.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이 좀 더 고려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성범경이 변경되는 경우에 친아빠 양육비 지급 의무도 그럼 없어집니까? 완전히 단절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범을 변경하더라도 아까 판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어서 네. 친부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되거나 또는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김 변호사님, 우리 얘기가 나온 김에요. 네.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혈연주의에 따라서 남성인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네. 우리 현재 민법상 엄마의 성을 따르는 방법도 있죠? 예,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을 살펴보면 우리 민법 제781조 제1항이 자녀는 그러니까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게 원칙이고요. 네. 다만 이제 부모가 혼인 신고할 때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이제 협의를 하고 이제 신고를 하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네. 혼인 신고 시에 엄마 성을 따르기로 협의를 해서 신고를 하면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혼인 신고에 그렇게 체크하는 난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 이제 혼인 신고 시에는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혼인 신고하러 갔을 때 그걸 딱 결정하라고 하면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결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다투게 혼인 신고할 될 것 때 더더군다나 이제 혼인 신고만 하러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자녀의 성까지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개정 논의가 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혼인 신고 시에는 출생 신고 시에 그 아이의 자녀의 성과 본을 누구를 따를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돼야 한다는 이제 논의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게요. 그런 개정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재혼 가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분, 사실 이런 상담도 자주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김서연 변호사님 자세한 상담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